전세 대출 규제를 하려다가 정부가 풀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할까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부 금융위든 금감원에서는,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그랬죠. 가계대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저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전문가들 시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를 풀었던 거, 그냥 전세대출을 계속 한 거에 대해서는 환영입니다. 왜냐?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대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세대출을 풀었어요. 그러게 되면은 전세가를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전세가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 전세가 상승이 당연히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이게 결과론적이고요. 아까 대책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세대출은 80에서 99%까지 해주고 있고, 현재 담보대출은 40%로 꽉 묶었죠. 신용대출도 묶고 다 묶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가 입으로는 주택을 사라,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쪼아가지고 물건 내놔라 하지만은 사게 만들지를 않아요. 다주택자들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주택자들은 애국자입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지금 현재 서민들이 절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부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세 살고 월세 사는 거는 정부가 물건을 공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주택자. 모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1주택씩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전세 월세 제도는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단 한 군데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그 대출 부채, 국가부채든, 제가 그랬죠. 국가부채 먼저 줄여야 되는데, 국가부채든 기업부채든 가계부채든 총량으로 지금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증가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이든 금융이든 그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정부나 이런 애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진단이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풀 수밖에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따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향후에는 지금 현재 너무 무거워요. 국가부채를 통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어떤 외부 영향,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죠. 물가는 상승하고. 제가 오늘도 어디 시장을 따라갔다 왔는데, 여러분 20만 원 가지고요 뭘 살 게 없어요. 조금만 사면 20만 원이 넘어가요. 우리가 돈 벌기는 힘든데.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주머니에는 돈이 없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하락돼 있고 곧 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물가는 비싼 거. 그게 모든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물가 오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예상을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IMF처럼 스토미, 핵폭풍,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채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부채 감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그럼 왜 정부 내에서도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다. 그 사람들이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많다 그래도 국가가 안 들 것이니까, 현 정부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에다만 규제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경제 전문가, 정부 부처, 경제학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야 뭐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풀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 정권의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지지층은 어떤 경우도 손 안 대는 거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전세 대출까지도 규제를 하려고 했겠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는 한계가 왔다. 지금 선거 때문에, 잠깐만요. 연말까지 내지는 내년 3월까지는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나, 항상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년 3월 이후에도 살아남아야 되고 또 내년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몇 년간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어요. 정부는 의미가 없는 집단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대출 규제를 했던 까닭이 뭘까? 이유가 뭘까? 이미 한계가 왔다. 국가 재산은, 국가는 텅 비었고, 자기 지지층한테도 이제는 다 10%, 20% 부자들한테 뜯어가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서민층한테도 전세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월세로 갈 수밖에 없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 사는 사람은 더 밑에 지방으로 가고,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미 국가 경제 내지는 한계에 왔다. 이걸 아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는 제2 IMF보다 한 10배 이상의 쓰나미가 몰려올 걸 대비해야 된다. 정부가 말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전부로도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몸무게를 가볍게 해야 된다. 꼭 그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듣고도 실행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온다. 그러면 좋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 싫어할 사람 뭐가 있습니까? 제 구독자님들이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은 대비를 하셔라. 왜냐? 주변에, 저는 제가 IMF 때는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노숙자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대비를 안 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 번 학습 효과가 있잖아, IMF에 대해서. 이제는 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꼭 대비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정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세 대출까지도 규제했을 정도로 이제는 한계가 왔다. 이제는 자기들 손 떼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각자 도생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부채든, 그 다음에 자기 그 몸무게를 좀 줄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뚱뚱하면 힘드니까 헬스장에 가서 몸을 펴듯이, 제가 30년 동안 71kg를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듯이 그렇게 자기 체질 관리를 잘 하고, 가계 관리도 그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